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회사 로비에서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캐롤을 제가 틀었습니다. 저는 1년 중에 크리스마스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1월 정도만 되면 항상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날씨는 춥지만 뭔가 조금 따뜻한 느낌? 뭔가 기대가 되는 느낌? 사실 뭐 아무것도 없지만 네,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읽어드렸던 잔잔한 파도에 빠지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소설의 재미는 본인이 직접 읽고 그 감동을 느껴보는 것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책을 읽다 보면 다 읽고 나서도 며칠 동안 여운이 남는 그런 책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그 여운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도 한 장 한 장 따뜻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일주일 전, 방과 후의 교실은 약간 들뜬 분위기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나스카는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진로 조사서, 종례 시간에 나눠준 것이다. 어디 고등학교에 갈지 3지만까지 써서 제출하라고 한다. 애초에 이 마을 주변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지 나스카는 잘 몰랐다. 어떤 교등학교의 이름을 쓰든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어디를 가든 그저 수영을 계속하겠지. 나스카는 어떻게 할 거야? 우와! 어느새 옆에 아키오가 다가와 있었다. 깜짝 놀란 나스카를 보고 아키오가 이상한 목소리네 라며 웃었다. 아키오도 진로조사서를 손에 든 채 팔랑팔랑 흔들고 있었다. 어디 고등학교 쓸 거야? 나도 나스카랑 같은 학교 쓰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해서 나스카는 그렇게 대충 써도 되는 거야? 라며 웃었다. 그러자 아키오가 가슴을 쭉 폈다. 괜찮아, 괜찮아. 나스의 뒤에는 아키가 따라간다. 그게 중요하니까. 또 그 소리. 나스카가 지겹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키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난 대학만 도쿄로 갈 수 있으면 충분하니까. 도쿄? 왜? 왜라니? 도쿄는 반짝거리잖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들 자기답게 살고 있고 자신감이 넘쳐. 아키오는 당당했다. 그러나 나스카는 도쿄가 그런 이상향 같은 곳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아키오는 지금도 반짝거려. 나스카는 중얼거렸다. 교실에서 늘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키오는 나스카가 보기에는 너무나 눈부신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나스카에게 말을 걸어준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아이 참 부끄럽게. 아키오가 나스카를 진로조사서로 찰싹찰싹 때렸다. 나스카는 손을 휘휘 저어 아키오를 말리며 그런데 라고 말을 이었다. 도쿄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난 나중에 도쿄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펼쳐나갈 거야.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나스카는 알 수 없었지만 쓸데없는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자신감이 조금 부럽기도 했다. 그럼 도쿄에 가기 전까진 뭐 할 거야? 그때까지 시간이 아깝잖아. 나스카의 말에 아키오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어? 있는 힘껏 즐긴다?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키오는 고개를 갸웃했다. 꾸밈 없는 표정, 두려움이라곤 전혀 없는 그 얼굴을 보며 나스카는 약간의 동요를 느낀다. 머릿속에서 25m 풀의 수면이 흔들린다. 나스카는 그 사이를 왕복한다. 무언가에 쫓기듯 이대로는 안 된다며 수영을 반복하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문득 수영을 멈추고 바닥에 발을 디디자 그 옆을 아키오가 달려나간다. 학교에서 지정한 파란색 책가방을 메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영장에서 멀어진다. 상상 속에서도 아키오는 방긋 웃고 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나는 미래 같은 건 잘 모르겠어. 그렇게 툭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래의 일을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무언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오늘도 개인 연습? 아키오가 물어서 맞아 라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대단하다. 힘내. 고마워. 아키오의 말에는 아무 가시도 없어서 그래서 더욱더 나스카는 스스로가 싫어지는 기분이었다. 교무실에서 열쇠를 받아 수영장으로 향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풀사이드로 나가자 조금 전에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과 똑같은 수면이 펼쳐져 있었다. 괜스레 의기소침한 기분이 들었지만 꾹 참고 주위를 둘러봤다. 지붕이 달린 벤치에 기타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주타가 앰프를 옮기는 중이었다. 그날 주타가 물속으로 뛰어든 사건 이후 개인 연습을 하는 수영장의 정원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외에 달라진 점은 없었다. 나스카는 늘 하던 연습을 오늘도 반복할 뿐이다. 안녕. 어색하게 손을 흔들자 하는 반응이 돌아왔다. 그 이상 대화가 이어지는 법도 없다. 나스카는 출발대 쪽으로 가서 가볍게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 나스카는 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이 지역의 수영연맹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대회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 중학생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 중에서 큰 편에 속했다. 사실 나스카는 대회에 조금 약한 편이다. 항상 긴장을 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했다고 자부할 만한 경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그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 채 오늘도 연습을 반복한다. 나스카가 연습을 시작하자 주타도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주타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악보를 가져와서 다른 곡을 연습하는 것 같았다. 나스카는 그 연주를 배경음악 삼아 수영한다. 각자 집중해서 자기 연습을 한다. 오로지 그게 전부였다. 이윽고 주타가 어떤 프레이즈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마음에 드는 곡인지 주타는 연습할 때마다 그 멜로디를 연주했다. 듣기 좋은 어딘지 모르게 애절한 음의 집합. 일단 수영에 집중하면 어떤 특정한 것을 생각하긴 어렵다. 의식이 몸을 향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진다. 그 공백에 슬며시 흘러들어오는 게 이 곡이었다. 나스카는 그걸 듣는다기보다 그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투명한 꿈을 꾸는 기분. 주타는 같은 멜로디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 모습에 망설임은 없어 보였다. 나스카는 소리를 탐닉하는 주타가 부러웠다. 주타는 무언가를 강하게 믿고 있고 그에 대한 의무 따위는 없는 것 같았다. 연습을 일단락 짓고 풀에서 올라왔다. 벤치에 있는 주타가
연주를 멈추고 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주타는 기타를 어깨에 걸친 채 손에 든 라디오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흘러나오는 건 노이즈뿐이었다. 그게 뭐야? 라디오. 그건 보면 알거든? 나스카가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늘어뜨렸다. 왜 라디오 같은 걸 갖고 왔어? 심지어 주파수도 안 맞네. 요즘 이 주파수 언저리에서 이상한 전파가 잡히거든. 이상한 전파? 나스카는 고개를 갸웃댔다. 주타는 라디오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FM 라디오인데 멘트도 광고도 없고 그냥 음악만 흘러나와. 그런 방송이 몇 시간씩 이어져. 뭐야 그게? 라디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묘한 방송이다. 노이즈가 흘러나오는 라디오에 눈길을 주었다. 주타도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모두 다 좋은 곡이야. 다양한 소리가 섬세하게 들어있고 신선해. 하나같이 무척 센스가 좋아. 그 말에는 조용한 흥분이 묻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몰입할 수 있을까? 전파가 잡히면 들려줄게. 주타와 눈이 마주쳤다. 나스카는 어쩐지 서글퍼져서 중얼거렸다. 즐거워 보이네. 차가운 말투에 스스로 놀라 바로 후회했다. 그런 말투로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었다. 주타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금 시선이 흔들렸다. 다시 나스카와 눈을 마주쳤다. 나스카는 수영 즐거워? 주타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도 마치 바다를 바라보는 듯 고요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즐거워. 그렇게 대답하려는데 말문이 막혔다. 옅은 숨과 함께 말을 삼켰다.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즐겁다고 하면 되는데. 운동장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펜스 너머로 시선을 돌리자 야구부 남학생이 육상부 여학생에게 호스로 물을 뿌리며 장난치고 있었다. 운동장 수도가에 4-5명이 모여 떠들고 있었다. 풀사이드의 시선을 느꼈는지 육상부 여학생 중 하나가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키오였다. 즐거워 보이네. 또 차가운 감정이 솟는다. 그런 스스로에게 놀라 황급히 손을 마주 흔들었다. 아키오는 나스카의 반응에 만족한 듯 뒤돌아서 야구부 남학생을 쫓아갔다. 즐겁다든가 그런 건 잘 몰라. 나스카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고 말았다. 난 즐거워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야. 올림픽 중계에서 봤던 선수를 동경했어. 그렇게 수영하고 싶어서, 그런 곳에서 수영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나스카에게 미래란 현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든 도달하고 싶은 미래가 있으니까 그걸 향해 발버둥 쳐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까지 수영했다. 내가 수영하는 동안 다른 친구랑 장난치고 떠들고 웃고 있어. 그런데 난 그런 방법 몰라. 꿈을 이루기 위해 수영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아니, 꿈을 이루기 위한 건지조차 잘 모르겠어. 그 올림픽 선수의 모습은 언제라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물과 하나가 된 듯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항상 뇌리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절대 그녀처럼은 수영할 수 없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멀리 있다. 수영에 몰두하면 할수록 반 친구들과의 거리는 멀어져 간다. 그렇다고 해서 뇌리에 새겨진 선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수영을 하는 걸까? 바라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비참함을 떨칠 수가 없다. 머릿속이 소용돌이 치면서 뒤죽박죽이 된다. 나스카가 고개를 숙이자 주타가 입을 열었다. 바다는 좋아해? 뭐?
주타는 펜스에 손을 걸치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작은 마을, 새파란 하늘과 더욱 푸르른 바다. 옅게, 그렇지만 넓게 끝을 모르고 퍼져나가는 바다의 향기. 이사 온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가 찌릿하다. 별로 안 좋아해. 바다에서 수영하면 살이 따갑고 짜고 바닷바람도 왠지 익숙해지질 않아. 그렇구나. 주타는 나스카의 대답에 흥미가 없어 보였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건지 고개를 갸웃하자 주타가 중얼거렸다. 난 파도가 좋아. 파도?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잖아. 그게 좋아. 주타는 펜스에서 몸을 떼더니 벤치에 걸터 앉았다. 기타를 들고 아까 전에 멜로디를 다시 연주했다. 이 기타 아빠한테 받은 거야. 라며 선명한 빨간색 바디를 쓰다듬었다. 기타를 치는 아빠는 멋있었어. 새로운 코드를 칠 수 있게 되면 왼손으로 쓰다듬어 주셨어. 기타 줄을 너무 많이 눌러서 손이 딱딱했지. 코드를 연주한다. 6개의 줄이 자아내는 소리가 어쩐지 애달프게 울린다. 계속 아빠를 동경했어. 주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유난히 애처로운 표정과 모든 것이 과거형인 주타의 이야기에 나스카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죽었어. 주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스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늘 먼 곳을 바라보는 것만 같던 주타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소중한 건 반복해야 돼. 몇 번이든 끝없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몇 번이든 끝없이. 그 말에 가슴이 죄어들었다. 나스카가 언젠가 중얼거렸던 말이었다. 시야 저 멀리 먼 바다에는 흰 포말이 일고 있었다. 파도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또다시 주타가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넘치도록 끌어안은 소리가 다시 한번 나스카에게 밀려왔다. 주말, 드디어 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대회장은 나스카가 사는 동네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영 경기장으로 기업 이름을 내건 거대한 스포츠 시설이 한쪽 구석에 있었다. 아침 8시가 지났을 무렵에는 이미 부모님의 차를 타고 대회장에 도착해서 개회식과 워밍업을 끝냈다. 관객석 2층에 수영센터 학생들과 보호자, 코치가 모여 있었다. 나스카와 부모님도 그 근처에 자리를 잡고 나스카가 출전하는 200m 평영 레이스를 기다렸다. 긴장감 때문에 초조해져서 레이스도 보는 둥 마는 둥 했다. 나스카도 저 자리에서 결과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헤엄쳤지만 레이스는 한 번에 승부가 결정된다. 너무해. 다 알고 있는데도 새삼 불만을 느끼며 나지막히 한숨을 내쉬었다. 레이스 30분 전이 되자 코치가 나스카의 이름을 불렀다. 관객석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또래 선수들이 묵묵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나스카도 바닥의 파란 발판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빈 라커를 찾아 빠르게 짐을 넣었다. 워밍업을 할 때 미리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걸치고 있던 트레이닝복을 벗기만 하면 됐다. 샤워를 하고 풀로 나갔다. 높은 천장이 머리 위에 펼쳐졌다. 삭막한 공기 속에 수영장의 염소 냄새가 스며들었다. 목구멍에서 쓴맛이 올라왔다. 대회 특유의 이 분위기가 불편했다. 풀사이드의 대기줄에 서서 나스카는 눈을 꾹 감았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고동쳤다.
그때 주타가 연주하는 멜로디가 머릿속을 스쳤다. 주타는 끊임없이 연주를 반복한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하지만 점차 움직임에 익숙해진다. 이윽고 아름다운 음이 흘러나온다. 청아한 애달픔을 간직한 소리가 나스카의 머릿속에서 쉽게 재생된다. 주타는 아빠를 동경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동경은 평생 보답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주타가 스스로는 제 안에 간직한 아버지의 모습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나스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수영을 해도 뇌리에 새겨진 그 선수의 모습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카와 주타는 반복해온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몇 번이든 끝없이 꿈을 이루고 말고의 차원을 넘어서 오직 저 멀리를 응시하고 있다. 나스카의 차례가 왔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일렬로 출발대에 섰다. 평소라면 주위 선수들을 돌아보며 떨고 있었을 테지만 지금의 나스카는 두려울 게 없었다. 어느새 가슴속 괴로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학교 수영장을 떠올린다. 펜스 너머 멀리 수평선이 펼쳐진 바다. 바다를 바라보는 주타의 눈은 언제나 고요하다. 그렇게 먼 곳을 바라보면 된다. 동경하는 걸 쫓아 언제까지나 길 위에 서 있다. 동경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저가 울리고 나스카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뇌리에서 다시 그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다. 전신의 의식이 집중되고 투명한 기분이 나스카를 감쌌다. 계속 끌어안고 있던 고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타가 수영장에 뛰어든 그날부터 나스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로비에 나스카가 서 있다. 아이스크림 자판기 앞에서 바닐라를 먹을지 쿠키앤크림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레이스 결과는 2위였다. 1위와는 0.2초 차이의 접전이었다. 그렇지만 1위는 나스카보다 3살 위에다 전문 수영 교육을 받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이다. 처음부터 유력한 선수였다. 나스카는 그런 상대와 비등한 경기를 해냈다. 예상 밖의 결과였다며 코치도 흥분했다. 옆에선 엄마가 고민되면 둘 다 살까? 라고 묻는다. 나스카가 기특했던 모양인지 괜히 응석을 받아주려고 한다. 나스카는 아니야, 둘 다 먹으면 배탈 나 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다. 저기 안녕하십니까? 놀라서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딱 벌어진 큰 체구, 정장 너머로도 알 수 있는 근육질 몸,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오마야 씨 맞죠? 전에 뵌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듣고 보니 생각났다. 수영센터에서 코치 옆에 서 있던 남자였다. 나스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다행입니다 라며 크게 웃고는 가죽 케이스를 꺼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허리를 숙이며 나스카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렇게 깍듯한 사람은 처음 봤다. 주저하며 받아들자 그곳에는 나스카가 다니는 수영센터의 이름과 도쿄 체육고등학교 매니저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도쿄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데 그 일로 오미야 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재빠르게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다. 멍하니 있던 엄마의 손에 팸플릿이 쥐어졌다. 그 체육고등학교의 건물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소문을 듣고 오미야 씨가 수영하는 모습을 몇 번 보러 갔었습니다. 나스카가 고개를 갸웃하자 남자가 방긋 웃었다. 요 전번도 사찰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풀사이드에서 코치가 이 남자에게 머리를 숙이던 모습을 떠올렸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오미야 씨,
오늘은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폼을 완성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오미야 씨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도 꿈이 아닙니다. 올림픽. 그 울림에 어깨가 떨렸다. 올림픽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울림을 띈 건 처음이었다. 저 멀리 있던 꿈이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도쿄의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남자는 나스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중학생이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특별 코치의 지도와 충분한 시설이 제공됩니다. 선수용 기숙사도 갖춰져 있고 학원 면에서도 확실하게 백업해드립니다. 진지하게 수영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런 이야기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저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나스카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울리고 있었다. 햇살이 나스카 위로 사정없이 내리쬐고 피할 길 없는 더위가 사방을 가득 메웠다.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 달아오른 공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수면에서 어깨를 내밀었다가 훅 끼쳐오는 열기에 다시 몸을 물속에 담갔다. 이런 모습에 요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도 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도 나스카는 학교 수영장에 있다. 여름방학 중에 동아리 활동은 열사병 대책 때문에 11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온다. 주위를 둘러보니 풀사이드에 주태가 와 있었다. 평소처럼 미니 앰프와 함께 지붕이 달린 벤치에 앉아있다. 좋은 아침. 말을 거자 주타도 하고 덤덤한 인사를 건넸다. 그 옆에선 라디오가 노이즈를 내뱉고 있었다. 오늘도 지난번 말했던 그 방송은 나오지 않는다. 기타 소리가 흘러나오자 나스카도 다시 수영을 시작했다. 여름방학에도 주타는 수영장에 와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담담하게 기타를 연주했다. 방학 동안엔 집에서 연습해도 될 텐데 하고 시치미를 떼면서도 나스카는 주타의 존재에 조금 심박수가 올라간 자신을 발견했다. 오늘도 학교 건물에서는 음악부의 연주가 새어나오고 운동장에서는 야구부와 육상부의 구령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언젠가 느꼈던 고독감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나스카의 머릿속에 조금 무거운 짐이 하나 더해졌다. 결국 도쿄의 체육고등학교에는 아직 연락을 하지 못했다. 스카우트를 하러 온 남자에게 받은 팸플렛에는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실려 있었다. 올림픽 선수가 몇 명 소속되어 있고 그중 2명은 메달리스트였다. 코치진에도 올림픽 경험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그야말로 수영 엘리트를 육성하는 기관이다. 대회에서 돌아오는 길 아빠는 스카우트 이야기를 듣더니 천천히 생각해봐. 아직 9월도 안 됐으니까 라며 너그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나스카가 도쿄로 가겠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말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 동경해온 무대가 갑자기 가까워지려 하고 있었다. 너무나 뜻밖이라 나스카는 망설여졌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위화감이 들었다. 계속 바라던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주저하는 걸까? 문득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로 헤엄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물속에서 발을 멈췄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얼굴에 물을 털어냈다. 주타는 언제나처럼 그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오늘은 콧노래가 섞여 있다. 요즘 주타는 무어라 흥얼거리며 이 멜로디를 연주하곤 했다. 주타는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목소리는 꽤 컸고 그 느긋함이 마음에 들었다. 나스카는 콧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주타가 연주를 멈췄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보니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나스카도 머리 위를 올려다봤다. 어느새 새까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뚝뚝 하고 수면에 파문이 일어났다. 비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얼굴을 마주봤다. 그 사이에도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콘크리트에 빗방울이 튀면서 비 냄새가 퍼졌다. 순식간에 큼직해진 빗방울이 나스카의 몸을 때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린 나스카는 황급히 물 밖으로 나왔다. 이래서야 연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대로 탈의실이 있는 건물의 지붕 아래로 들어갔다. 그 옆에는 지붕이 달린 벤치에 앉은 주타가 있었다.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나기일까? 나스카가 말하자 주타가 글쎄 라고 중얼거렸다. 그대로 대화가 끊어졌다. 풀사이드를 거세게 때리는 빗방울이 침묵을 메웠다. 안 찍으래? 이윽고 주타가 입을 열었다. 나스카를 보며 옆자리를 향해 고개를 살짝 까딱였다. 나스카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수영복 차림이라는 걸 떠올렸다. 타월이랑 걸칠 것 좀 가져올게. 나스카는 왠지 부끄러워져서 황급히 몸을 돌려 탈의실로 향했다. 가볍게 몸을 닦고 수영 모자를 벗었다. 어차피 엉망인 건 알지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트레이닝복을 걸치고 다시 밖으로 나가자 주타는 무심하게 기타를 치고 있었다. 쭈뼛쭈뼛 주타의 옆에 앉았다. 빗소리에 젖은 기타 소리가 어쩐지 차분하게 울렸다. 주타의 손은 매끄럽게 움직였다. 주타의 아빠도 이런 식으로 기타를 쳤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주타는 그 모습을 똑바로 쫓고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먼 곳을 바라보는 주타의 얼굴을 무심코 넋을 잃고 보게 됐다. 고요한 눈빛이란 그 옆모습이 뭐 어떻다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깨닫고 당황했다. 볼이 달아오는 게 느껴졌다. 기타 쳐볼래? 어? 갑자기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랐다. 주타가 당황한 얼굴로 쳐다보자 나스카는 어떻게든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주타는 연주를 멈추더니 답을 기다리지 않고 기타를 어깨에서 내렸다. 기타 쳐보고 싶은 거 아니야? 계속 보고 있었잖아. 아니, 안 봤거든? 거짓말이다. 확실히 보고 있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주타가 나스카의 어깨에 기타를 걸었다. 어떻게 하면 돼? 왼손으로 여기를 잡아봐. 이렇게 누르는 게 C코드야. 오른쪽에 앉은 주타가 나스카의 앞에 손을 뻗어 줄을 눌렀다. 손의 열기가 느껴져서 주춤했다. 슬쩍 주타를 보니 평소처럼 무뚝뚝한 시선이다. 너는 아무렇지도 않나 보구나. 나스카는 묘한 짜증을 느끼며 마음속을 물었다. C라니? 됐으니까 자 여기 눌러. 여전히 주타는 동요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감정을 읽어낼 수가 없다. 하는 수 없이 왼손 끝에 힘을 주어 줄을 눌렀다. 이렇게? 응, 그리고 피크로 위에서부터 쓸어내리듯이 치는 거야. 주타가 나스카의 오른손을 잡고 피크를 쥐어줬다. 나스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미 그런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시키는 대로 기타줄을 쓸어내리자 아름다운 화음이 울렸다. 몸에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다. 직접 음을 낸다는 건 확실히 기분이 좋았다. 다음은 이거, D코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타줄을 쓸어내리자 또 다른 화음이 울렸다. 그러나 줄을 누르는 건 의외로 힘들어서 금세 팔이 저려왔다. 다음은 이렇게. 또다시 앰프에서 소리가 났다. 정말로 이 손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신기한 느낌이었다. 이제 C, D, E를 이어서 알겠어.
나스카는 어색하게 나와 일러주는 대로 기타를 쳤다. 간혹 줄의 일부가 울리지 않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연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는 칠 수 있었다. 이거 재밌다. 나스카가 중얼거리자 주타는 훗 하고 숨을 내뱉었다. 살짝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대로 나스카는 기타를 계속 쳤다. 원래부터 단순한 연습을 반복하는 게 성격에 맞아서 무심코 빠져들고 말았다. 그렇다고 치자. 나스카가 기타를 치는 동안 주타는 계속 나스카를 바라보고 있었다. 왠지 간질간질한 기분이었다. 비 그쳤어. 주타의 말에 기타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드니 정말로 이미 비가 그쳐서 서쪽은 하늘이 파랬다. 살며시 흘러들어온 바닷바람이 왠지 상쾌했다. 나스카는 왼손을 기타 줄에서 뗐다. 손이 저릿저릿했다. 아, 손가락이 쥐난 것 같아. 얼얼해.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움직임이었다. 줄을 확실하게 누르려면 힘이 필요해서 손목이 아팠다. 나스카는 끙 소리를 내며 저린 손을 쭉 폈다. 오른손의 피크가 빛을 반짝반짝 반사했다. 모서리가 둥근 하늘색 삼각형. 하늘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떨어뜨린 비늘 같은 그런 하늘색이었다. 피크 예쁘다.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렸다. 그러자 주타가 나스카의 손을 올려다 봤다. 그거 가져. 뭐? 주타가 스스럼 없이 말했다. 그러자 나스카는 피크의 감촉을 느끼며 허둥거리고 말았다. 주타가 몇 번이나 줄을 튕겼던 피크. 그걸 쥐고 있으려니 몸 구석구석까지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야. 미안하잖아. 나스카가 거절하자 주타가 툭 내뱉듯 말했다. 괜히 쓸데없는 걸 주는 건가? 그런 건 아니야. 나스카의 목소리가 무심코 커졌다. 순간 부끄러워졌다. 그때 차임벨이 울렸다. 11시, 동아리 활동이 끝나는 시간이었다. 그럼 빌려줄게. 주타가 중얼거렸다. 나스카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자니 주타는 다음에 기타 칠 때 써 라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 수영 그만두고 기타로 넘어가는 거야? 혹시 밴드 할래? 안 해. 주타가 시시하다는 듯 표정을 지어서 나스카는 풋 하고 웃고 말았다. 나스카는 얼떨결에 주머니에 피크를 집어넣었다. 토요일 저녁, 나스카는 집을 나서서 신사로 향했다. 신사는 학교와 집 사이에 있어서 언덕 중간까지 올라가야 했다. 오래된 주택가 사이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가다 뒤돌아보니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다. 타는 듯한 붉은 석양이 바다 한복판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 동네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경치는 질리지 않고 아름답다. 산 쪽에서 검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렴풋이 천둥 같은 소리도 들려왔다. 어쩌면 한바탕 비가 쏟아질지도 모르겠다. 신사에 가까워지자 축제 음악이 들려왔다. 희미한 가사의 민요와 북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나스카의 심장고동이 차츰 거세졌다. 그건 축제의 흥분이라기보다는 불안함에 가까웠다. 누가 있을까? 어떤 분위기일까? 무엇보다 주타는 왔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신사에 도착했다. 도리 아래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른들도 많았지만 나스카 또래와 좀 더 어린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저마다 작게 무리를 지어 떠들썩하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스카는 무심코 발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방과 후의 교실이 되살아났다. 섬처럼 떠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니 여기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오는 게 아니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구에 붙박인 듯 서 있는데 나스카.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말을 걸었다.
움찔하며 돌아봤다. 주타가 서 있었다. 원피스 입었네?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스카는 오늘 이번 여름에 산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교복과 수영복이 아닌 모습으로 주타를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원피스가 뭐 어땠다는 거야? 예쁘다고 해주면 어디 덧나나? 그런 불만이 들었지만 살며시 마음속에 숨겼다. 주타는 폴로 셔츠네? 폴로 셔츠가 뭐 어떻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오늘은 기타 안 가지고 왔네?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무겁다는 생각은 하는구나. 날 로봇이나 뭐 그런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퉁명스러운 표정의 주타를 보니 풋 하고 웃음이 나왔다. 신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긴장감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스카는 주타의 뒤를 따라 인파 속을 정처 없이 걸었다. 도중에 유카타를 입고 춤추는 아키오를 발견했다. 그 주위도 아키오의 친구들인 듯 유카타를 똑같이 맞춰 입고 있었다. 나스카가 손을 흔들자 아키오도 나스카를 발견하고는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했다. 나스카는 고개를 저어 거절했다. 춤추는 건 좀 창피했다. 아키오가 재미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쭉 내밀어 보이기에 미안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주타와 나스카는 경내 안쪽에 있는 바위에 걸터앉았다. 작은 본전 옆 인적이 드문 곳에서 떠들썩한 사람들을 바라봤다. 나스카는 축제 좋아해? 주타가 물어서 너무 시끄러운 건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타가 나도 라며 중얼거렸다. 나스카는 그게 아무래도 웃겨서 풋 하고 웃어버렸다. 왜 웃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둘 다 여기 왔잖아. 주타는 부르퉁하게 입을 내밀더니 고개를 휙 돌렸다. 그게 또 웃겼다. 너무 시끄러운 건 싫지만 너무 조용한 곳도 쓸쓸하다. 서툴고 제멋대로지만 그게 솔직한 심정이다. 주타와 드문드문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가 끊겨도 보노도리의 음악과 사람들의 떠들썩함이 침묵 사이를 기분 좋게 메워주었다. 보노도리를 즐기는 사람들의 원 안에는 끼어들 수 없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하던 소외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의 나스카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게 아무튼 기뻤다. 요즘 수영은 잘 돼? 문득 주타가 물었다. 나스카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그럭저럭. 요전번에 대회에서도 기록은 좋았어. 그렇게 말하자 마음이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도쿄의 체육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일이 떠오른 것이다. 나스카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주타는 나스카의 눈빛이 변한 걸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 고개를 갸웃거리는 주타에게 나스카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대회에서 도쿄? 주타가 나스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나스카의 마음이 요동쳤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말끝을 흐렸다. 혹시 스카우트 이야기를 꺼냈는데 주타가 잘 됐다고 축하해준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워졌다. 그보다 주타는 요즘 어때? 나? 나스카가 묻자 주타는 진지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긴. 주타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조금은 쑥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완성되면 꼭 들려줘. 알겠어. 주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밀 약속을 한 것 같아 간지러운 기분이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스카랑 기리노, 이런 곳에 있었네. 불쑥 나타난 건 아키오였다. 뒤에는 반 친구들의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 당황했지만 아키오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같이 참배하자. 여기 신사잖아.
아키오의 재촉으로 나스카는 일어섰다. 주타도 뒤에서 따라왔다. 반에 녹아들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나스카와 주타지만 지금은 여름의 무더운 공기에 마음이 들뜬 탓인지 반 친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다. 그대로 본전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아키오가 나스카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스카, 혹시 미신 얘기 알아? 그러고 보니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기억이 있다. 자세히는 모른다고 말하자 아키오는 무척이나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같은 소원을 3번 빌면 3번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미신이 있어. 무슨 말이야? 나스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아키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스카를 바라봤다. 예를 들어서 나스카가 기리노와 사귀고 싶다고 빌잖아? 뭐? 이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나스카가 변명하기도 전에 아키오가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라며 웃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나스카를 놀리는 눈빛이 엿보였다. 우선 나스카가 그렇게 빌어.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기리노랑 사귀고 싶다고 빌어.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아키오가 달래듯 말했지만 나스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키오는 막상 이야기를 꺼냈으면서 좀 귀찮은 기색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나 상관없어. 요시다 선생님이 주타와 사귀고 싶다고 빈다고 쳐. 그러면 3번째 소원이 이루어져서 요시다 선생님이 주타와 이어진다는 거지. 뻔뻔한 표정의 담임. 요시다 선생님이 주타의 옆에. 좀 싫다. 아키오도 얼굴을 한껏 찌푸렸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로 흘러간 걸까? 무슨 일 있어? 주타가 갑자기 뒤돌아보기에 나스카와 아키오는 엉겹거려 눈을 마주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주타의 의아한 얼굴이 주타에게는 미안하지만 또 웃겼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천둥번개가 이어졌다. 결국 비는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늘을 불안하게 쳐다보면서도 춤을 췄다. 나스카와 주타도 아키오에게 이끌려 마지막 곡에선 춤을 추게 되었다. 부끄러웠지만 그런대로 즐겁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현관에 들어설 쯤 저녁 9시가 넘어 있었다. 아빠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엄마가 나스카를 맞이해 주었다. 나스카는 바로 샤워를 했다. 샤워기로 쏟아지는 물이 나스카를 위로하는 빗물 같았다. 왜 위로를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잠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왔다. 현관으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약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띵동. 이어폰이 울렸다. 아빠다. 나스카는 곧장 현관으로 내려가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이 열리고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다녀오셨... 나스카의 말이 무언가에 짓눌리듯 끊어졌다. 아빠의 얼굴이 어딘지 굳어있고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나스카는 모든 걸 눈치챘다. 다녀왔다. 정근이 정해졌어? 천둥 소리가 울렸다. 나스카는 그저 그렇구나 라고만 중얼거렸다. 낙심한 기색이 역력했던지 아빠가 약간 당황한 듯이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도쿄야. 도쿄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에도 걱정 없이 갈 수 있어. 도쿄. 그 울림이 나스카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아빠는 나스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됐지? 그렇게 말하는 듯 보였다. 그건 내가 정했어야 하는 문제야. 나스카는 중얼거렸다. 몸을 돌려 거실로 걸어갔다. 엄마가 무슨 일이니? 라며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무시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고 보니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천천히 생각해봐. 아직 9월도 안 됐으니까 라고 말했었다. 그건 정근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아빠가 다니는 은행은 3월이나 9월에 발령이 나니까 도쿄로 정근을 간다는 건
어쩌면 승진한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나스카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스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계단 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선명한 하늘색이 반사하고 있었다. 주타가 준 피크였다. 거센 비가 내렸던 그날 손에 쥐어줬던 하늘색 피크. 주타, 날 혼자 두지 마. 어째서 이런 마음을 품어버린 걸까? 어차피 언젠가는 이사해서 헤어질 거였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렸다. 아직도 천둥 소리가 들린다. 무거운 울림이 가슴속까지 전해졌다. 천둥은 어두워진 밤하늘 저편에서 우르릉 대고 있었다. 모습은 보이지 않는 주제에 소리는 강력하다. 눈을 감자 그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항할 수 없이 나스카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쿄에 가서 체육고등학교에 들어간다. 수영을 계속한다. 도망치지 못한 채 헤엄친다. 이미 그건 의지를 뛰어넘은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언가를 동경한다는 것, 무언가를 꿈꾼다는 것이 이렇게 큰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꿈으로 가는 티켓을 손에 넣는다 해도 날 기다리는 게 열차라고는 아무도 말한 적이 없다. 그건 열차 같은 편리한 형태가 아니었다. 티켓만 바라보고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거센 파도에 삼켜지려 하고 있었다. 형태도 없이 밀려오는 그 흐름 앞에서 나스카는 꼼짝도 못한 채 홀로 서 있었다. 2학기 개학날,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나스카가 전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은행원의 전근은 본래 갑작스러운 법이라 정근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부서 이동이 이루어졌다. 아빠는 먼저 도쿄로 가 있고 나스카와 엄마는 다음 토요일에 이사하기로 했다. 어제 저녁에는 엄마와 함께 교무실을 찾아가 전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냐고 물었지만 나스카는 고개를 저었다. 가능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반 친구들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스카보다도 더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친구들의 시선이 쏠리자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나스카는 거의 고개를 숙인 채 시선 둘 곳을 찾아 헤맸다. 그때 아키오가 눈에 들어왔다.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슬픈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런 얼굴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스카는 괴로워졌다. 그렇지만 그건 이별이 슬퍼서가 아니라 이별을 체념한 자신이 서글퍼서였다. 친구들과 마음의 온도가 다르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절망감이 들었다. 조례가 끝나자 여자아이들이 다가왔다. 다들 눈썹을 팔자로 내려뜨리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나스카는 힘겹게 마음의 열량을 올려 주위의 슬픈 감정에 응답하려 했었다. 그 무리 안에 아키오의 모습은 없었다. 아키오는 나스카의 심정을 조금은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책상 주위에 몰려온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스카는 슬쩍 주타를 봤다. 앞쪽 자리에 앉은 주타는 이쪽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깥은 잔뜩 찌푸린 날씨였다. 일기예보에서는 강수 확률이 반반이었다. 수업을 마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아슬아슬했다. 오늘은 개인 연습을 하는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 개인 연습이다. 주타는 오늘도 수영장에 올까?
혹시 온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날씨가 버텨주기를 빌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방과 후 개인 연습 시간. 쌀쌀하고 흐린 날씨 속에 나스카는 수영장에 왔다. 아무리 마음이 흔들린들 달라질 건 없다. 여느 때처럼 물속에 들어가 워밍업을 시작했다. 습관으로 무언가를 마비시키는 느낌이었지만 이윽고 그 느낌조차 사라졌다. 25m를 헤엄쳤을 때 인기척이 느껴져서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주타가 풀사이드에 서 있었다. 기타를 짊어지고 손에는 라디오를 들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노이즈가 흘러나왔다. 좋은 아침. 나스카가 주타를 향해 말했다. 주타가 시선을 보냈다. 벌써 오후인데? 그렇지.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주타는 등을 돌린 채 앰프를 가지러 가버렸다. 나스카는 주타의 등을 바라보다 다시 수영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반복되는 듣기 좋은 멜로디. 나스카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그 멜로디. 주타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소리가 평소보다 큰 것처럼 느껴졌다. 나스카는 계속 헤엄치면서도 귀를 기울여 주타의 소리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아닐까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고 아직도 기대를 하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 정말로 평소와 다름없는 연습이었다. 하교 시간이 찾아왔다. 흐린 하늘 서쪽으로 바다 끝에서부터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교복으로 갈아입은 나스카는 풀사이드를 가로질러 기타를 치는 주타 앞에 섰다. 나 슬슬 돌아갈게. 주타가 고개를 들었다. 나스카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다. 응. 한순간 나스카와 눈이 마주쳤지만 주타는 바로 시선을 돌렸다. 그 동작이 어딘지 어색했다. 문득 서글퍼졌다. 나스카는 주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주타의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평소라면 나스카와 주타 사이에 말은 필요 없다. 수영장에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새삼스레 의미 있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일상이 반복되다 굳어져 버렸다. 반복한다는 건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타가 기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수영장을 나가서 열쇠를 잠그는 일만 남았다. 이 순간이 끝나고 만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기타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노이즈가 섞인 곡, 영어 가사, 허스키한 남자의 목소리, 띄엄띄엄 나는 소리이긴 하지만 희미하게 음악이 들려왔다. 라디오. 주타의 손에 들린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스카도 그 라디오를 응시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주타와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누구도 눈을 피하지 않고 확실하게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 순간 가슴이 죄어들었다. 언제나 먼 곳을 바라보는 주타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나스카에게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자! 주타가 나스카의 오른손을 잡고 그대로 달려나갔다.
열쇠도 잠그지 않고 수영장을 나섰다. 항상 바다 쪽에서 들려와. 바다에 가까이 가면 전파도 강해져. 주타는 나스카를 보고 있지 않았지만 결코 손을 놓지 않았다. 라디오를 들려주겠다는 언젠가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유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 나스카에게는, 그리고 분명 주타에게도 이유 따윈 상관없었다. 그대로 교문을 빠져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나스카는 주타에게 잡힌 손끝에 저릿한 열기를 느끼면서 주타의 뒤를 따라 달렸다. 전파를 쫓고 있을 뿐이지만 마치 도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라디오의 소리가 선명해졌다. 주타에게 손을 붙잡힌 채 골목길 계단을 내려갔다. 좁게 이어지는 길 끝에는 오렌지 빛으로 물든 바다가 있다. 이 마을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감정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할 수 있었던 건 언젠가 이 마을을 떠날 테니까. 나스카의 인생에서 이 마을은 결코 지긋지긋한 고향이 될 수 없으니까 가능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순간이니까. 달리기를 멈춘 후에도 나스카와 주타는 애매하게 손을 잡은 채 걷고 있었다. 라디오 소리가 커지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다 이윽고 바닷가에 도착했다. 마침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한층 더 눈부신 빛이 주위를 둘러쌌다. 칙칙한 콘크리트 제방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도로의 반사경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지금은 못 본 척 해줘도 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 방에 걸터 앉았다. 일말의 아련함을 남기며 손이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 라디오가 놓였다. 전자음이 섞인 기타 소리가 노이즈와 함께 흘러나왔다. 떨리는 듯한 모호한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 독특한 곡이었지만 아름다웠다. 주타가 불쑥 말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나도. 바다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은 수평선 저 너머에서만 얽혔다. 나스카는 말을 이었다. 결국 이 바다 냄새는 끝까지 좋아지질 않네. 끈적하고 묵직하게 코를 찌르는 이 냄새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수영장의 염소 냄새가 더 좋아? 도시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지. 도쿄로 돌아가는 거야? 가사이 쪽. 주타 혹시 거기 알아? 알아. 도쿄에 살았으니까. 내가 살던 데는 가마타지만. 도쿄의 지명과 이 동네의 바다 풍경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서 나스카는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주타는 왜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야? 문득 생각나서 물으니 주타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엄마 아빠의 고향이야. 나스카는 당황해서 미안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렇구나. 주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렇게 옛날 일이 아니었구나.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다고 생각했지만 주타는 괜찮아, 상관없어 라며 고개를 저었다. 주타는 왜 기타를 치는 거야? 왜냐고? 주타는 입을 다물었다. 항상 조용한 주타지만 그 침묵은 유독 깊었다.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겨우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안심이 되니까. 나스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다. 기타를 치면 이대로 나아갈 수 있어. 저절로 나아가게 돼. 주타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다. 주타 역시 운명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 멜로디를 떠올렸다. 대회 전 뇌리에서 계속 재생되던 주타의 기타. 그 소리는 나스카의 몸을 감싸주었고 크나큰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나스카는 주타가 미래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탕류처럼 밀려오는 거역할 수 없는 미래. 라디오에서 새로운 곡이 흘러나왔다. 아름다운 기타 소리가 돋보이는 서양 음악이었다. 이 곡 알아? 라며 주타가 중얼거리더니 콧노래로 멜로디를 따라했다. 살짝 허스키한 목소리가 어쩔 수 없이 이성이라는 걸 의식하게 만든다. 설렘보다도 몇 배는 더 큰 슬픔이 밀려왔다. 나스카는 이 곡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다. 그렇지만 끝나버리고 만다. 라디오는 다시 노이즈를 내뱉기 시작했다. 방송이 끝났나봐. 라고 주타가 아쉽다는 듯 말하며 라디오를 껐다. 조용한 파도 소리가 주위에 내려앉았다. 해가 저물고 머리 위에서부터 남색 장막이 밀려왔다. 바다는 어두웠고 약간의 빛만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이 시간을 붙잡고 싶었다. 있잖아. 나는 주타가. 그 뒤에 두 글자를 말할 수 없었다. 바로 옆에 앉은 주타와 눈이 마주쳤다. 주타가 나스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주타의 기타가 좋아. 주타의 눈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었다. 나스카는 바다를 바라봤다. 주타의 시선을 느끼면서 바다를 계속 바라보며 말했다. 그 멜로디 연주해줘. 항상 콧노래 부르면서 치던 그거. 주타는 나스카의 옆 얼굴에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짊어지고 있던 케이스에서 기타를 꺼내 줄을 쓸어내리며 음을 체크했다. 앰프와 스피커를 거치지 않은 날것의 가벼운 소리. 처음 주타와 수영장에서 만났던 날, 주타가 풀에 뛰어든 날, 그날 들었던 소리다. 그리고 늘 연주하던 멜로디가 시작됐다. 가슴이 꽉 죄어들었다.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진다. 마음을 채워주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뇌리에서 재생된다. 감정이 용솟음친다. 나스카는 중얼거렸다. 바다는 이렇게 까맣구나. 삼켜질 것만 같아.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살짝 거친 구름 사이로 별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수평선을 경계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검은색이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다. 주타의 연주를 듣고 있자면 설명할 수 없는 말이 넘쳐흐른다. 말이 감정만으로 가득 차버려서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된다. 새까만 바다. 갑자기 주타의 말소리가 섞였다. 나스카가 주타를 바라보자 가사 지금 정했어 라며 다시 한번 노래했다. 바람이 멎은 새까만 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이즈. 예감은 아직 허상일 뿐 파도만이 반복되지. 그건 가사라기보다 낭독에 가까웠다. 멜로디보다도 말이 앞서고 있었다. 나스카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주타는 멜로디를 반복했다. 나스카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타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참지 못하고 나스카가 입을 뗐다. 나 말이야, 도쿄의 체육교동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그런데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 계속 바라던 게 손에 들어올 것 같은데도
지금의 내겐 다른 게 훨씬 더 중요했거든. 축제날 주타가 원피스를 알아봐줘서 기뻤어. 그런데 천둥이 치면서 다 끝났어. 나스카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주타가 멜로디를 몇 번인가 반복하더니 또다시 노래했다.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 물결치는 너의 원피스, 마음을 흔들어 놓네. 견딜 수 없이 초조해. 나스카는 중얼거렸다. 흔들어 놓은 건 너잖아. 주타의 대답은 없었다. 나는 수영에 몸을 던질 수도 없고 수영에서 도망칠 수도 없어. 이렇게 어중간한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 어떻게 하면 돼? 수영 계속해. 주타가 나직이 내뱉은 말을 나스카는 흘려듣지 않았다. 언제까지나 이 길 위에 있어. 소원을 되풀이하면서 수평선 저 너머에서 다시 만나는 두 사람. 주타는 바다 저 멀리로 시선을 두고 똑바로 앞을 바라봤다. 이 고요한 눈빛을 나스카는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있었기에 동경하는 걸 계속 쫓을 수 있었다. 주타가 다시 말했다. 나스카, 수영을 계속해.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한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옆에 있는 주타에게 시선을 돌릴 뻔했다. 그러나 주타는 계속 저 멀리 있는 걸 갈망한다. 나스카도 지금까지 계속 동경하는 걸 쫓아 수영을 해왔다. 두 사람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싸우고 있는 건 나뿐만이 아니다. 주타도 기타 계속해. 주타는 나스카의 말에 응답하듯 한층 강하게 기타를 쳤다. 다시 한번 가사가 반복된다. 바람이 멎은 새까만 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이즈. 예감은 아직 허상일 뿐. 파도만이 반복되지.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 물결치는 너의 원피스. 마음을 흔들어 놓네. 견딜 수 없이 초조해. 언제까지나 길 위에 서 있어. 소원을 되풀이하면서 수평선 저 너머에서 다시 만나는 두 사람. 멜로디에 맞춰 랄랄라 하고 주타가 노래를 불렀다. 어느새 나스카도 함께 부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노랫소리는 큰 울림이 되어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새까만 바다, 빛나는 별, 흔들리는 수면,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수평선. 나스카와 주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그 끝에서 서로의 모습을 찾고 있다. 두 시선은 바다 너머로 평행하게 이어진다. 그러나 그 선은 언젠가 수평선 한참 너머에서 다시 한번 얽힐 것이다. 마음 깊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 솔개의 선명한 울음소리가 남몰래 아침의 시작을 알린다. 토요일 아침 6시, 마을에 딱 하나 있는 작은 역의 로터리. 나스카는 후드 집업을 걸치고 연석 위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짐을 가득 실은 자동차가 서 있다. 나스카네 차다. 먼저 도쿄로 간 아빠가 이사를 위해 돌아와 있었다. 이제부터 아빠와 엄마는 이 차로 도쿄에 간다. 짐이 많아서 나스카는 전철을 타고 도쿄로 가기로 했다. 혼자서 괜찮겠어? 아빠가 창문을 열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기에 이사할 땐 늘 그랬잖아 라며 입을 삐죽거렸다. 아빠는 그렇구나 라고 중얼거린 뒤 나스카를 향해 살며시 웃었다. 그 순간 아빠의 눈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사하는 거 딱히 화난 거 아니야. 나스카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아빠는 눈을 내리깔고 고마워 라고 중얼거렸다.
나스카가 말주변이 없는 건 아빠를 닮았다. 엄마가 차 안에서 말을 걸었다. 나스카, 친구가 와 있어. 로터리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피부가 그을린 여자아이, 아키오였다. 그럼 먼저 갈게. 아빠가 창문을 닫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타이어 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멀어지자 아키오가 옆으로 다가왔다. 와줬구나. 나스카가 중얼거리자 아키오는 이 시간에는 전철이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으니까 혹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라며 웃었다. 아키오에게는 아침 전철로 도쿄에 간다고만 말해두었다. 아키오와 함께 역 플랫폼으로 들어갔다. 녹이 쓴 함석 지붕 아래에 나란히 섰다. 아키오가 투덜거렸다. 도쿄에는 이렇게 개찰구 없는 역 같은 건 없겠지? 대신 전철에 빈자리도 없어. 10,000원 전철을 생각하면 숨 막히는걸. 도쿄까지 혼자 가는 거야? 괜찮겠어? 아빠 같은 소리 하지 마. 뭐? 나도 늙었나? 그런 이야기를 하며 둘은 크크 웃었다. 빈 플랫폼에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에 문득 서글퍼졌다. 대화가 끊기고 아침에 청명한 공기 사이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키오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나 오늘 아침에 말이야, 나스카의 연락처를 하나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 뭐? 생각해보니 아키오가 집으로 전화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사갈 집의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 이사하는 집 주소 알려줄까? 나스카가 말하자 아키오는 천천히 고개를 젓고는 편지 같은 거 보내면 나스카가 불편하지 않겠어? 라며 희죽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예전에도 몇 번인가 이사한 뒤에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금세 왕래가 끊겼다. 그 허무함을 알고 있었다. 아키오, 나에 대해서 잘 아네. 나스카가 중얼거리자 아키오가 나직히 말했다. 그러게, 이를테면 나스카가 이 동네를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라든가? 그렇지 않아. 정말? 고개를 갸웃하는 아키오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스카는 역시 멀리 가버리는구나. 나도 나스카를 따라서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키오의 눈이 신기하게도 주타와 닮아 있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스의 뒤에는 아키가 따라간다 아니었어? 그러고 싶었던 것 뿐이야. 나랑 나스카랑은 다르니까. 포기하는 듯한, 뿌리치는 듯한 목소리. 아키오가 말을 이었다. 난 딱히 도쿄에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진로 조사서를 떠올렸다. 결국 나스카가 그 종이를 제출할 일은 없었다. 도쿄에 가겠다고 말하면 무언가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했어. 하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 도쿄가 반짝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스카랑 주타가 반짝였을 뿐이야. 그렇지 않아. 그렇다니까. 플랫폼에 곧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나스카, 사실은 주타가 배웅하러 나왔으면 했지? 뭐? 아냐? 둘이 같이 학교에서 달려나갔다며 소문 다 났어. 나스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놀리는 말투였던 아키오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슬픈 표정으로 눈을 찌푸렸다. 내가 와서 미안해. 그래도 꼭 배웅하고 싶었어. 나스카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어. 전철 타면 나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주타를 생각해. 나스카, 너는 절대 멈추지 마. 아키오의 열띤 목소리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다. 아키오가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얼굴을 들었다. 농담이야. 어? 자, 얼른 타, 얼른. 잠깐, 아키오. 우울한 건 나한테 안 어울려. 나스카, 도쿄에서도 분발해야 돼. 나스카는 아키오에게 등을 떠밀려 기차에 올라탔다. 승객이 없는 열차.
서두르는 승객도 없는데 문은 무정하게 닫히고 있었다. 그럼 안녕. 아키오. 고마워. 그 말을 미처 꺼내기도 전에 문이 닫혔다. 아키오가 플랫폼에서 웃고 있었다. 그 웃는 얼굴에 나스카는 몇 번이나 구원받았다. 좀처럼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나를 아키오는 바라봐 주었다. 미안해. 천천히 아키오와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윽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터널에 접어들었다. 이 마을을 다시 찾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유리창에 비치는 얼굴을 보자 그곳에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눈동자가 있었다. 이제 망설임은 없다. 도쿄에서 수영을 계속하는 거다. 문이 덜컹하고 울림과 동시에 터널을 빠져나왔다. 새파란 바다가 펼쳐졌다. 등 뒤에서 비치는 아침 햇살에 수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뇌리에 각인될 정도로 눈부신 광경에 나스카는 눈을 찌푸렸다. 그래도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다. 나스카는 입고 있던 후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주타의 피크였다. 피크를 돌려주는 걸 잊어버렸다. 아니, 사실은 잊은 게 아니다. 일부러 돌려주지 않았다. 나스카, 수영을 계속해. 주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수영을 계속하면 언젠가 다시 주타와 만날 수 있어. 그때 이 피크를 돌려주는 거야. 나스카는 주타의 노래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했다. 소중한 건 반복해야 돼. 잊어버리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나스카는 반복한다. 몇 번이든 끝없이.